네, 오늘 이제 언제나 그 모습 똑같이 그 자리 설명회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가장 먼저 나온 생각은 이거였어요. 베니는 바보가 아니다? 리온이 아주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좀 머리를 박은 뒤로 좀 애가 좀 똘똘해졌다. 우리 속에선 약간 베니는 어떤 아이였냐? 단순하고 조금은 멍청하다고 할까요? 약간 좀 그런 순수한 매력이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의 아이가 이제 우리의 벤이었는데, 근데 애가 똘똘해졌다는 게 나와요. 그게 좀 떡밥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철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끝까지 보면은 이 묘사가 단순히 베니가 좀 똑똑해진 것 같아 여기서 그르치는 게 아니라 좀 베니가 철이 들었나? 라는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베니가 이격이 나왔는데, 우리 베니의 명언이죠. 난 베니야. 엄청난 명언입니다. 엄청난 명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베니가 이제 베니라는 엄청난 이격 키워드를 달고 출시가 되었는데, 이 옷은 피코라의 센스로 코디된 옷이에요. 시점 자체가 우로스가 이제 준동하고 있을 때, 2차 준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마녀 왕국에서 벌어진 수인들의 이주, 피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거기서 이제 피코라랑 만나서 피코라에게 그 강렬한 그 패션 센스로 옷을 코디받고 우리 베니가 이제 이격인 베니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에 연결고리가 많이 없잖아요. 마녀들하고 수인들하고. 마녀와 수인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은.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에서 이제 핵심으로 작용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죠. 마녀 왕국의 주비들이 회방을 놓습니다. 왜? 지하 지부가 설치가 되면은 지하 지부에서 꿀을 2배로 걷어갈까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꿀은 세금이잖아, 얘네한테 있어서. 교단이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을 2배로 뜯길까봐 이제 겁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문제가 있다면 주비들은 분노에 눈이 멀어서 이제 제대로 된 사리 분배를 할 수 없었다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점 때문에 이번 플롯에서 순수한 악의를 상징하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주비가 일종의 재해로 작용을 한 거죠. 악한 그런 의도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주비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인데 이거 뭐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주비들은 주비들의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수많은 주비 중 일부일 뿐입니다. 이 주비들은 매우 극히 일부의 주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비라는 캐릭터가 가지는 파도로서의 그런 정체성은 하나도 헤쳐지지 않아요. 주비만 쓸 수 있는 서사적 트릭이에요. 아니, 이렇게 나쁜 주비들이 나중에 이게 스토리로 나오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소수의 아주 작은 소란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주비에게 이제 휘둘리는 2가지 사도가 있는데, 하나는 스노키고 하나는 리온이에요. 늘 주비한테 져요. 지금 주비를 2번 만났는데 2번 다 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 태극에서 어떤 모습도 보여주느냐, 평소에 이제 강한 자세로 고자세로 나가는 스노키가 주비만 보면은 벌벌 떨어요. 공포가 각인이 돼버렸어요, 몸에. 주비한테 늘 패배합니다. 그냥 패배하고 그냥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그냥. 근데 여기서 또 반대로 완전히 극한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가 있습니다. 리온이에요. 주비한테 엄청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팅팅 불어가지고 힘들 건데, 그럼에도 겁먹지 않고 이제 다른 사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 몸을 던졌어요. 이미 한 번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상태인데도. 이 얼마나 기특해요, 우리 리온이가. 스노키라는 이놈은 아주 그냥 주비한테 져가지고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 리오는 겁먹지 않아요. 둘 다 우울인데 우울에 어떻게 양면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같은 우울이어도 이렇게 다르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스노키를 보면은 항상 포켓몬의 악타입이 생각나요. 벌레한테 약하잖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리온 같은 경우는 격투 타입 느낌이지. 실제로 이제 포켓몬에서 격투는 벌레를 반감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같은 우울이라는 성격도 되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비에게 있어서 극상성, 그러니까 하드 카운터를 당하는 놈이 있다면 하드 카운터를 하는 놈도 있죠. 베니는 주비를 패요. 꿀을 항상 나눔 받는 겁니다. 우리 베니의 입장에서는 나눔 받는 것이죠. 꿀을 항상 나눔 받을 때마다 몇 번 쏘이고 그랬으니까, 몇 번 쏘이는 걸로는 이 데미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만독 불침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꿀을 나눔 받았어. 그렇기에 베니는 주비를 팰 수 있는 것이 이번 테마극장의 주인공다운 면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베니의 힘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테마극장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수인 친구들은 현재 상태는 피난민이에요. 피난민. 완전 전란에 휩싸인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서 마녀 왕국에 잠시만 자신의 몸을 이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코미가 굉장히 불안에 떠는 모습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고향을 그리워하고 뭔가 정상화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비춰지잖아요. 그런 상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사도가 아마 이 사도일 겁니다. 루포. 사실 베니 태극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갱포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루포의 또 열등감이 또 발휘가 됩니다. 루포는 왜 항상 이런 역할일까? 포를 상징하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열등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포는 지금 상태에서 사실 만족을 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예요. 본인 말로는 자신이 책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수인이라고 한다던가 실제 주비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도 했죠. 실제로 어사이드 같은 거를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수인 중 가장 똑똑한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어사이드는 일종의 약간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이상형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루포의 이상형은 굉장히 수인들 중 굉장히 똑똑한 전략가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가 상당히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괴리가 열등감으로 표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피난민의 실정을 가지고 있는 루포의 열등감이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루포가 방황을 하게 돼요. 듣는 소리가 뭐 좋아도 그럴 텐데 나쁘잖아요. 사실 막 뭐 또 벽돌을 쏟았네 뭐하네 그러면서 스노크가 갈구고 또 벤이랑 비교 당하고 그런 상황에 계속 놓여 있으니까 얘가 열등감에 휩싸여서 상당히 심적으로 몰린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조급하고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이 루포가 나는 빨리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런데 자꾸 듣는 소리가 안 좋아. 자꾸 주변에서 뭐라고 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서 미치는 거예요. 이 애간장이 타는 거야. 조급함 속에서 일이 안 풀리는데 이 오죽하겠어요. 촌장님 깨우는 약도 찾고 싶은데 무슨 포션은 무슨 그런 약 취급 안 한다고 하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주비한테 막 붙어가지고 배신을 하고 니네도 어차피 나 이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삐딱선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베니가 이제 거기서 한마디를 합니다. 다음에 뭔 일이 생기더라도 별일 아니게 될 거야. 그리고 베니는 이 말을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루포에게 계속해서 무한한 기회를 줄 거야.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 거야.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 거야. 그냥 돌아가면 돼. 그러고 나서 용서를 구하면 돼. 계속해서 루포에게 무한한 기회를 줘요. 왜? 다음이 있어야 하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아니면 누군가와 다시 잘 지내기 위해서는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베니는 계속해서 루포에게 다음을 베풀어 줍니다. 이게 결국 뭐냐? 루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벤이란 뜻이에요. 포는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심적으로 상당히 몰린 상태야. 이 상태에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에 안 돼도 다음에 할 수 있다면은 다음에는 기대해 볼 수 있다면은 나를 죽이지 못한 경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완전 대벤이다. 포가 이제 가진 마음이 그러니까 완전히 나쁜 마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따라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과거의 자신보다 뭔가 베니를 통해서 곧게 만들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역시 베니는 베니야라고 하면서 끝났는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태극의 주인은 사실 루포라고 생각해요. 포가 가지고 있는 미성숙한 부분 그런 거를 조금 더 드러내주는 그런 태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니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루포의 이런 열등감을 베니의 순수하고 다정한 그런 모습으로 풀어간다는 걸 생각해보면 베니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베니에 대한 이야기로 가게 되면 역시 베니는 맞긴 한데 뭔가 아는 모습만 나와서 좀 아쉽다. 어떤 일에 처했을 때 좀 우리가 모르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니는 베니다 라고 뭔가 풀려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좀 뭔가 서술이 됐어요. 이야기 베니에 대한 뭔가 사전적 정의를 줄줄줄줄줄 흐른 다음에 이것이 베니다 라고 한 거는 제 입장에서는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는 뭔가 좀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뭐 괜찮았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조금은 아쉬웠어요. 조금은 아쉬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이야기냐? 라고 하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만 아쉬웠다. 근데 뭐 재밌었다 정도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